정상회담을 어느 나라랑 먼저 할 거냐? 민감한 질문. 북한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후보자는 과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후보자들의 답변에 따라서 이 후보자의 외교 정책의 근간, 사고의 근간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두고 또 한 번 뜨겁게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중에서 이게 사자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에 뜨거웠던 접점이 생각만큼 물리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딱 두 가지 순간 적어도 앞서서 대장동 그리고 사드 배치를 두고서 두 후보가 뜨겁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드부터 들어보시죠.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이거 알고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그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사드를 그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제 시간 사드 다들 잘 아실 텐데 정혁진 변호사가 국방부에서 법무실장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었지만 사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지금 성주에 임시로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첫 사드 배치잖아요. 이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해왔던 입장이었고 보수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 정부와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을 밝혀오고 있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사드란 게 고고도 방역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다양한 각도와 고도로 발사를 하는데 저고도로 방사포 같은 걸 발사하기도 하고 중고도, 고고도로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상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당시 정부의 판단 하에 고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사드를 이제 들여왔는데 그때 당시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성주 참외가 전자파 때문에 병든다라는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와서 비판의 대상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네네. 맞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는 했지만 뭐 군인들처럼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드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필요해서 설치가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우방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무슨 전자파가 나오고 뭐 참외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 무서운 게 재래식 무기가 더 무서워요. 사람이 꼭 핵무기 맞고 미사일 맞아야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수원 이남까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한번 그 계산을 갖다 해봤더니 서울에서 평양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전주 가는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길이 나빠서 그렇지 만약에 남한처럼 우리나라처럼 길을 똑바로 피면 서울 대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휴전선에서 개성 가는 거리나 수원 가는 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지금 수도권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사드 기존에 있는 사드도 반대이고 추가 설치는 더더욱 반대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사드 설치할 때도 예컨대 우리가 우면산에 사드 설치한다 하면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그걸 환영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위치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우선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쟁점들이 손해가 아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2030 세대 특히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에 대한 점수를 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안보가 튼튼해야지 주식이라나 경제가 살 수 있다는 논리고, 더 실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전체에 대한 핵무장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깊이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 관계만 망쳐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하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발의 가장 큰 요인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발을 굳이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군요.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 왜 어째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 정권의 수년 기간 동안 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훨씬 더 불안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만 북한이 벌써 몇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선언했던 북한과의 약속들, 이런 내용들의 평화의 흐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사드만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다만 적어도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맞서서 이 저층, 중층, 고층의 단계별로, 또 때로는 잠수함을 통한 SLBM의 발사의 위험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방어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는 사드대로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대한 방어가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들도 훨씬 더 고도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들까지 포함해서 굳건한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때 성주에 사드 기지가 배치됐을 때 민주당의 손혜원 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이 춤을 춰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이른바 그 사드 괴담, 전자파의 몸이 튀겨진다, 참외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성주가 망한다라는 사드 괴담 시리즈와 함께 춤을 춰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민 기자, 사드가 외교적으로 이로운가 아닌가는 우리가 마땅히 토론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때 당시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명분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광우병 파동 때도 좀 비슷한 작동들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라는 괴담은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진 거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뭐 김재커 얘기한 것처럼 괴담이죠. 괴담이다 보니까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그런 논란은 더 이상 없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지금 논란은 이제 추가 배치 논란은 이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 논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도권 방어라는 게 조금 전 김진태 앵커도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공격을 만약에 북한이 감행한다면 주로 하는 게 이제 방사포나 장사정포 혹은 단거리 미사일로 많이 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사드라는 건 이제 고고도 미사일,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높은 지점에서 이제 타격을 한다는 뜻인데, 과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군사 전략상 논란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굉장히 그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공약 자체가 정말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논란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데 전 다만 좀 이재명 후보의 반론을 들으면서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점을 느낀 건 뭐냐면 이재명의 반론이 이건 거죠.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 망친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긴장도가 높아지고 전쟁 나면 결국 죽는 건 청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안보 불안을 누가 조성하는지를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성한 측면이 강한 거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지난 2일 날 김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1대1 토론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드 추가 배치 주장 때문에 중국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장해서 지난 2일이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합니다. 설 연휴 때는 주식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드 추가 배치가 군사 전략상 맞느냐라는 논쟁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중국 자극하게 되고 경제 망친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그것이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드 추가 배치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는 주제 대선 토론에서 마땅히 나와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패널들의 서로 다른 사색 사인의 의견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